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좀 많이 오셨는데요. 걱정이 되는 거는 저희가 보통 행사 시작하고 안산 업데이트 특유는 11시 시작이면 11시 10분까지 들어오시거든요. 만약에 이제 추가로 들어오실 경우 죄송하지만 돌려보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스타일 컨설턴트 안산정성업 부원장하고 있는 박상빈이라고 합니다. 조금 감정이 좀 교차가 난감합니다. 사실 특목고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부모님들하고 학생한테 특목고를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갈로비 가야 된다고 그 얘기하죠. 사실은 이 특목자가 붙는 설명회를 해서 부모님들을 끌어당기는 거를 제 양심상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특목고를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2월에 저희가 입시 정보를 한번 정리하고 하는 설명을 할 때는 일부러 특목자라는 걸 뺐습니다. 확실히 특목자가 떨어지니까 저조하시던데 특목자 다니까 이번에는 그때보다 광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게 없는데 오히려 무엇이냐? 지난주인가요? 5월 10일날 용인외고 이제 외대 부속고등학교로 이제 명칭 개정됐죠. 외대부고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설명회 장소에 이제 700명 정도가 오게 되어 있는데 갔더니 이거는 완전 시작바닥이었습니다. 1,400명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그 3월달, 4월달, 5월 초까지 통틀어서 각종 입시학원들에서 그 특목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고 수도권 전체에서 제가 참석하는 것만 하던 10번이 넘어갑니다. 저는 일단은 정보를 다 흡수를 해야 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듣고 학교 교장들도 이제 만나러 가고 갔다 오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서울의 진성여고에서 했을 때인가요? 거기 이제 하늘교육에서 했었으니까 거기가 500석 정도 수용이 될 텐데 안고서 모자라가지고 그 대단합니다. 벤츠, BMW, 시트 타고 오신 분들이 비닐봉투 깔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 이게 올해 그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려야지 라는 사명감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특목 설명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봤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엄청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죠. 특목고 하나 때문에 오시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 특목고 꼭 보내겠다. 그리고 우리 애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녀와 내가 한마음이다 하시는 분들 힘들었어요. 나도 보내고 싶고 애도 진짜 가고 싶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나만 보내고 싶고 애는 생각 없다. 그래요. 또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또 얘기를 했다 보니까 학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중3 자녀들 학부모님 계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보다는 적으시네요. 자, 그럼 혹시 초등학교 자녀가 큰 아이인데 오신 분? 주변 한번 돌아보시 있으세요? 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무슨 서울대를 가려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 참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안산시내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5년째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끝나시고 난 다음에 가져가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특목고를 가던 가지 않던 대학교는 가실 거죠? 그렇죠? 웬만하면 대학교를 보내실 것 같은데 표지에 사실 이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의미실랑하게 달았습니다. 그렇죠? 스카이, 서성, 한까지 이제 하고 공간상 이제 다른 것들을 했는데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목고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고 싶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3 어머니 이런 거 물어보세요. 뭐냐면 특목고 가는 게 나을까요? 일반고 가서 내신 따고 가는 게 나을까요? 요거 이제 몇 년째 고전처럼 내려오는 식이거든요. 이거하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학교가 맞을까요? 그렇죠? 외고냐, 국제고냐, 뭐 외고 중에서도 학교 종류를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특목고를 안 가면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오늘 꼭 찾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특목고를 가던 가지 않으시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정리해드릴 거는 무조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하실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뭐 부득이 하면 카메라 들고 사진 찍는 것도 이제 막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도 여쭤니까 마치고 제가 기자회견한 것처럼 연예인 느낌이 날 것 같은데 플래시 터트를 치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질문은 이제 저희가 한 번에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를 만든 첫 번째, 오늘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자료집을 보시면은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료집 보시면 앞에 제가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조금 간략하게 쓴 것도 있고, 작년에 이제 그 단원중학교에서 동탄국제고로 간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이. 근데 이제 그 부모님께서 그 아이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 편지 내용도 실었습니다. 그 아이 사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 장래망은 뭐였냐면 음악가입니다. 음악가인데 진로 학교가 동탄국제고였어요. 그리고 가서 면접 볼 때 그럼 뭐 다른 꿈을 얘기했느냐? 아니요. 가서도 자기는 음악가가 꿈이라고 하고 면접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와 내신 점수가 똑같은 아이 중에 떨어진 아이도 있고 걔는 붙었어요. 그럼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한 게 얼마나 구체적인 건냐에 따라서 이제 떨어지고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그 학교를 선택한 거는 진짜 고민을 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음악가가 되긴 할 건데 뭐 이제 아이돌 같은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음악에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자기 음악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음악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똑똑해야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겠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걸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국제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봤고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저랑 자초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음악이 먼저냐 메시지가 먼저냐. 왜? 예고가지 여기 왜 왔어라는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 꼭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진짜 자기 성찰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소서 2,300자를 쓰기 위해서 작성한 글자 수는 한 4만 자 가까이 됩니다. A4지가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몇 번이고 수정하고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 갔거든요. 그리고 잘 다니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기숙사 나와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물어보니까 시험 망쳤대요. 너무 망쳤는데 후회하냐고 했는데 후회는 안 한대요.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이제 써주신 글인데, 제가 보면서 조금 이런 보람의 아이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실어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한 주제는 도대체 왜 가는 겁니다. 왜 가야 하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말씀 안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올해 입시 결과를 보고 나서는 조금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입시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가면 좋아요. 그건 당연히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아이가 좋진 않아요. 우리 애가 거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아요. 살아남는다는 게 성적이 높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지 없는 그 깡입니다. 깡. 그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다라면은 조금 힘듭니다. 멘탈에 따른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집 보시면 9페이지, 10페이지에 제가 신문기사 하나 실어놨습니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가 발표된 다음에 그 신문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스텝을 해왔는데요. 그냥 가져온 이유는 그 표가 잘 정리가 돼서 이 기사 하나를 대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제목 자체가 서울대 합격자 특목 자사고 강세, 정시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이 부등호 되어 있죠. 재학생보다 훨씬 더 높다. 이게 지금 서울대 지금. 매번 대학 입시 얘기할 때 서울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울대가 모든 입시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정책을 만들면 서울대가 국립대잖아요. 그럼 그 교육부 정책을 100% 완벽하게 소화해서 가는 것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 기침하면 다른 데는 아픈 척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올해 서울대가 이제 가군에서 나군 옮기니까 다른 학교들 다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서울대를 가든 안 가든 저희가 대학교를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검토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서울대에서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실게요. 10페이지 오른쪽 표를 보시면 거기 맨 위에 일반, 자사, 자공, 과학, 영재 가지고 이제 학교 종류별로 써져 있었죠. 거기 보시면 그 일반 전형에서 총 해가지고 1580대 있고 밑에 47.2라고 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2013년도 합격자 중에 47.2%가 일반고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47.2%를 제외한 나머지 퍼센트가 옆에 보시는 그런 학교들의 퍼센트가 이제 차지하는 거겠죠. 근데
일반고가 47.2%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1,400여 개 학교 중에서 특목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적습니다. 한 10%?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다 해보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사, 자공, 과학, 영재, 외국어, 국제인데 예를 들면 동산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사고에 해당됩니다. 동산고는 이제 지역 단위 자사고라고 보셔야 돼요. 같은 자사고인데도 광역 단위 자사고, 그러니까 지역 단위 자사고 말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지역과 전국을 같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단위 학생을 뽑는 학교는 이제 민사고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애시당초 그냥 지역에서 몇 명 뽑아줄 거 없이 그냥 다 전국에서 경쟁하는 거. 동산고는 안산시 애들끼리 하는 게 있고 경기도 애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범위가 경기도죠. 그래서 지역이고. 예를 들면 창산고 같은 경우는 전주 지역에서 뽑는 애들도 있고 전국에서 모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지역과 전국을 같이 응시하는 학교입니다. 참고로 이제 어떤 학교든 지역 단위의 전형이 있다면 지역 단위 컷라인이 전국 단위 컷라인보다 낮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주 상산고를 가겠다라고 하시면 전학을 가셔서 방법이 있긴 한데 잘 알아보시면 게 미리 가셔야 됩니다. 3학년 시작하고 전학 가시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가셔야 되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자, 보시면 수시 전형에 지역균형, 일반, 기회균형이라는 게 있고 지역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각 학교 전교 1, 2등만 모아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역균형입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추천서 달라는 게 지역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있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생들이 51.1% 합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자사고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공고, 예를 들면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 함영고등학교가 이제 근처에서 가지고 자공고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자공고가 지금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정책이 모든 고등학교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자. 어디까지? 자공고 수준으로. 그럼 자공고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공고가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공고가 면허를 받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면허 체크 기간인데 자공고는 올해는 체크는 아니거든요. 학교마다 예를 들면 자공고 타이틀을 받으면 5년 정도 이제 그 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공고라는 걸 타이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은 없는 겁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정책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영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들어간 아이들이나 올해까지는 자공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갈 수 있을 텐데 내년 아이들은 그냥 일반고랑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 영재고가 있는데 과학고와 영재고는 둘 다 일단 이과형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다르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경기 영재과학고가 있고 경기 그냥 일반 과학고, 국가학고가 있습니다. 영재과학고는 예를 들면 붙었다가 시험 봤다가 떨어져도요 외고나 국제고 먼저 쓸 수 있습니다. 영재고는. 영재고 입시는 4월달부터 시작합니다. 면접이 5차, 6차까지 가기 때문에 솔직히 영재고나 과학고는 제 분야가 아닙니다. 왜? 질문이 뭐 과학 물어볼 텐데 저는 인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고 자소서 적어서 제가 도와줄 수 있어도 그다음 과학고는 외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좀 빨리 봐요. 근데 과학고 떨어지면 외고냐, 국제고냐, 과학고냐, 자사고냐 이거 쓸 것 중에서 하나를 카드를 써버린 거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일반고나 후기 자공고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영재과학고 이제 있고 외국어하고 국제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서울대 입시에서 조금 강세를 나는 게 있죠.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대체 서울대만 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느냐. 뒷페이지 넘겨보실게요. 2013학년도 외국 국제고 자사고 수능 번수의 1, 2등급 탑 100이라고 하는 순위 중에서 저희가 보통 신경을 쓰게 되는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들 것만 순위를 빼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순위라는 것은 탑 100 중에 몇이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개 학교를 제가 다 적은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 1, 2등급 비율이 나와 있으신데 예를 들면 42위에 기록하고 있는 안산 동사고가 2등급 비율이 47.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자율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2013학년도 당시에 그 수능 퍼센트 47.6%를 기록했던 동사고 아이들은 지금 이 중3 애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 보고 면접 봐서 학교 들어간 애들이 아니고 그 전 때입니다. 예. 그때는 명문고긴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사고로 전환되면서 간 애들이 바로 밑에 때예요. 그래서 보시면 입학시 유형은 자율고였는데 현재 유형은 자사고라고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보기 좀 다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보다 밑에 후배 때들이 좀 더 경쟁률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도 47.6% 높습니다. 42위고요. 위에 이제 외국권이 있는데 1, 2등급 비율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1, 2등급 비율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번수의 2등급이라고 했을 때 이게 입시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컷을 생각하냐면 인서울 가는 컷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보장은 아닌데 이 정도면 인서울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도대체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퍼센트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동산고 같은 경우는 47.6% 거의 절반, 2명 중에 1명은 인서울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위에 학교 보시면 용인외고 같은 경우 90.1%니까 이 학교는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용인외고 올해 입시 성적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 용인외고 관계자 만나면 자랑들이 아주 그 코가 있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만한 게 하버드대 3명 보냈거든요. 한 학교에서. 근데 2명이 장학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버드대 3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서 하버드대 진학생이 2~3명이에요. 근데 올해 이번에 입시 같은 경우에 용인외고에서 혼자 하는 거 다 해먹어요.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 자랑 삼아서 끝자르게 하시는 말씀 뭐냐니까 우리 학교 전교꼴찌 어디 갔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용인외고 전교꼴찌가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갔어? 한해대 갔습니다. 한해대. 예. 외대 갔어요. 외대. 부속고등학교가 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부속고등학교를 가는 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대 간 게 하한선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얘기하죠. 마음속에 있는 그 시조 서고연, 서성한, 준경, 외시면은 야 이거 탑10 안에 드는데 꼴찌 어디가 돼요? 수치를 보면 가능하겠죠. 뭐 대학교 때문에 가야 되나? 씁쓸하긴 한데 조금 이제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수능 원수회 1, 2등급 탑 30 해가지고 30개 학교가 있어요. 그럼 동산고는 42니까 거기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서울대 실적 톱 30이 있습니다. 그럼 동산고가 수능 성적으로는 42위에 해당되는데 서울대 많이 보낸 실적으로는 동산고가 30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동산고가 수능 실적에 비해서 학교가 굉장히 관리를 좀 하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는 부분이시죠. 그쵸? 그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 서울대 합격자 순위라는 게 저희가 어떤 의미냐면 그 뒤에를 좀 보여드릴게요. 뒤에 이제 보시면은 뭐 13페이지 이제 학교를 이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국제고나 외고 쪽에 이제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있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2014년도 작년 입시죠. 합격자 30명 이상 배출한 고교입니다. 서울대를 지금 보시면은 민족사관, 상산, 세종과학고, 하나고, 서울예술고, 동리과학고, 서울과학고, 용인외고, 대원외고 얘네만 30명 이상. 지금 보시면 이 조그만 숫자는 작년 숫자고요. 넓게 돼서 숫자 큰 게 올해 숫자인데 보시면은 세종과학고 같은 경우 숫자가 확 늘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예술고도 늘고 용인외고 같은 경우 45분에서 90명 됐으니까 올해 풋대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참고로 용인외고가 학생이 생각해보시면 학생 중에서 92명이 적어갔으면 반에 한 3분의 1은 간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근데 우리가 서울대만 생각하진 않죠. 그렇죠? 다른 숫자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숫자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고 가서 서울대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반고 가서 그 내신 잘 돼서 학교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전략을 세우시는데 예를 들면 지역 명문고가 있을 경우에 그 학교가 서울대 보내는 숫자는 예를 들면 동산고하고 뭐 안산적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가 관리를 잘해서 서울대 보내는 숫자는 똑같다고 친다면 서울대 보내는 숫자까지는 똑같을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학교까지 따지게 되면 수치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만 관리해서 몇 명만 보낸 거고 그 밑에까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카이권을 볼게요. 외대고고, 상산고, 고양이고, 경기외고, 안양외고, 과천외고가 올해 보낸 숫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외대고고, 상산, 고양이고 이 학교들이요. 졸업생 숫자가 몇 명이냐면 270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올해 270명에서 300명 그 정도 학생 중에서 358명, 재수생 포함된 숫자겠죠.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다 같다는 얘기겠죠. 지금 보시면은 학교에 절반 내지는 최소 한 3분의 1 선까지 그냥 스카이를 들여버리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거를 무시할 수 없어서 특목고야? 그러니까 이게 작년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특목 입시 설명회가 위협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판들판 하는 거죠. 특목고를 꼭 가야 된다는 사상을 저도 안 가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내가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길은 없을까? 자,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부터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무슨 얘기냐면 이 원인을 알고 있으면 일반고를 간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알고 계시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있고요. 그렇죠? 내신 말고 학생부라고 하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있죠. 논술이 있고요. 수능이 있어요. 뭐 특기자 전형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예체능이거나 과학특기, 영어특기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소수일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빼고 퍼센테이지를 많이 찾아만 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300여 개 중에서 상위 30개 대학교 정도가
실시합니다. 논술 평가 인원이 18,000명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인서울에서도 탑 17 정도 들어가실 거면 논술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면 논술 준비 또 모든 학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논술 준비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신 점수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논술해야 돼요. 최하 4등급 이상.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4등급이 안 되는데 논술 준비하게 되면 내신에서 걸려서 논술 기회가 안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뭐 나중에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논술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어머니들이 여태까지 계속 시켰던 거. 지금 무조건 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신과 수능이죠. 그러면 내신 점수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누가 좋습니까? 일반고가 유리할 것이야. 그렇죠? 수능 점수는 특목고 애들이 공부 잘했던 놈들이니까 그냥 거기 인간이 많아서 그런 거지 유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쭤볼게요. 대학교 관계자, 본인이 대학 총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합격자를 뽑아야 되는데 두 성적 중에 어떤 걸 믿으시겠습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수능이죠. 내신 성적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내신에 대한 기준이 학교마다 서로 다르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 교육부에서는 내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야 고교 교육이 정상화가 되니까. 근데 대학교 측에서는 내신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수시 정시 얘기하는데 수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능 보기 전에 보는 게 수시고요. 정시는 수능 본 다음에 보는 게 정시예요. 그래서 교육부 얘기는 야 수시는 수능 보기 전에 보는 거니까 수능 점수 상관없이 뽑으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되면 애들을 봤을 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신 봤을 때 내신을 못 믿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갑니다. 뽑아줄게. 대신에 수능 가서 몇 과목 몇 등급만 맞아. 최저 등급이라. 그게 지금 실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한 게 요새 최근 입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타협점을 찾느냐? 고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 정상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 내신을 보긴 볼 텐데 내신은 못 믿겠죠? 근데 그거 보고서 애가 똘똘한지 알게 뽑으랍니다. 그러니까 뭘 보기 시작합니까? 내신이 아니라 생기부를 볼 거예요. 그럼 내신은 기존에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있는 내신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활동입니다. 활동.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기타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이거를 보죠. 뭐 입시관계자 용어로 따지면 이거는 뭡니까? 비교과입니다. 비교과. 비교과인데 입시관계자들이 비교과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꿈같기를 보여주는 성적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저희가 활동이라고 합니다. 생활기록부상에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뭐 공인영어 성적이나 자격증이나 뭐 각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교과에 해당됩니다. 생기부에 있는 거 플러스 다른 것까지.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교과에서 다른 학생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학교에 없는 걸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학교에 없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교교육 정상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문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학교 이외의 수상기록이나 기타 활동을 일단 뭐한다? 배제시킨다. 가급적이면 학교 내 것만 활용한다. 그럼 뭡니까? 학교 내에서 승부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대 입시가 대학교 입시를 판단하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이제 서울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봐야 하는데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입학 관련 이제 창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4월 29일자로 발표된 서울대학교 입학 설명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라서 보시면서 눈을 키우시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이 서울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입학 설명의 발표 자료를 보시면 거기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현재 전형이 논술 전형, 내신 전형, 교과와 비교과를 다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목고 전형하고 이 중에 비슷한 전형이 뭘까요? 내신, 논술, 학생부 종합, 수능.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저희가 특목고를 생각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참고하고 그들의 평가 기준을 보면 아, 특목고도 이렇게 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왜냐? 올해 외고와 국제고 대다수가 면허 갱신 테스트 기간입니다. 교육부에서 감사 나가서 니네 5년 동안 한 거 활동 내용 내놔봐. 뭐 이따위밖에 안 해? 외고 취소! 이렇게 되면 날라가요. 그래서 올해는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고 발발거리고 가만히 쥐지고듯이 그냥 시킨 대로 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참고하면 되는데 여기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입학 전형 오해와 진지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이거 중요해요, 저거 중요해요 막 얘기하는 그 질문 9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걸 PDF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통문고 전형과 분석을 하려면 이게 도대체 원천이 어디서부터인지 좀 알고 가야 큰 그림을 그려야 해결책이 돼요. 참고로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치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자, 요 자료예요. 위에 이제 분명히 경로창이 있어요. 상업적인 목적을 좀 보는데 일단은 저희는 상업적인 교육이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 중에 보면은 제가 순서는 좀 바꿔서 이해하시면 편해요.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예를 들면 특목고 전형에서도 똑같겠죠. 이런 걸 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또는 창의력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등인데 이걸 고등학교로 제가 생각하고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학업 능력, 저희 그 자소서 혹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공부한 계획도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느낌 거기에 쓰는 게 있어요. 잘 들으셨을까요? 그게 이걸 거고요. 두 가지겠죠.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은 그냥 자기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나름의 진로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죠. 찍으셔야 되는데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고마지로. 지적 호기심도 창의성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이런 겁니다. 이걸 갖다가 말이 조금 애매모호하시죠? 그걸 좀 풀어낼게요.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럼 어떤 거를 가지고 증거자료 삼아서 학생의 이 능력을 체크할 것이냐. 이들이 제시한 서울대에서 제시한 자료는 이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 추천, 학교 소개대로. 자, 특목고도 위에 세 개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요게 없어요. 학교 소개대로.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학교 소개자료라는 게 뭐냐면 서울대에서 각 고등학교에 연락이 들어갑니다. 아, 여기 서울대인데요. 올해 입시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학교 그 자료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학교 무슨 거 볼 수 있도록 권한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뛰어들어가서 학교에 서울에서 막 클릭하면 그 학교 졸업생 현황, 성적 현황, 내신 상태, 뭐 프로그램, 뭐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브리핑합니다. 우리가 1학년부터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갔다 오고 수련회 어디 갔다 오고 봉사활동 어디 갔다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러냈습니다. 라고 그림을 이 학교 소개자료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딱 보고 얘네가 이렇게 컸다는 얘기야? 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능력이 생기겠네.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출하는데 일반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이거 학교 서열하다. 학교 차별해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학교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점수가 있잖아. 고등학교 출신하고 점수가 더 많은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그런 걸 했다고 하니까 애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얘가 거기다 무슨 활동했다고 하면 그 이름만 딱 보고 그거 무슨 경기부에 무슨 활동이잖아. 그게 뭔지 이제 알고서 봐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도 이건 똑같이 제출을 해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보니까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세 가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 이제 선생님이 써주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이것도 선생님이 써주시죠? 조금 애매해요. 저희가 선대니까. 요거 하나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거시는데 작년까지 괜찮았어요. 왜? 성적이 9점 문제였거든요. 올해 성적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생기부에 샘플을 넣어줬으니까 그냥 찍지 않으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성취도, 성적입니다.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교내수상, 독서활동, 행동특성 동아의견,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활동사항 이렇게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 저게 뭐 어쩌라고? 저게 무슨 뜻이냐? 저걸 가지고 뭘 판단하는데 아시죠? 그렇죠? 뭘 보냐면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교내수상, 무력과 소양인데 자, 제외. 특목고에선 이거를 블라인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4번 항목이거든요. 생기부에. 생기부 4번 항목은 생기부 제출할 때 아예 정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쳐도 돼요. 우리의 상장 탄 거 대박 좋은 거 있는데 그냥 탄 거에 의의를 주십니다. 예. 고등학교 갈 때. 독서활동사항은 당연히 독서 기록되겠죠. 행동특성 및 동아의견이 뭐냐면 생기부 맨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그 한마디의 보고예요.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련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이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해당되시는 거고 진로희망 써도 되시죠? 뭐 엄마가 원하는 꿈은 뭐 애가 원하는 꿈은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체크입니다. 근데 얘기를 드리면 본인이 착각하시는 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어떤 거 하나 때문에 떨어지고 붙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갖다가 말씀드린 건 왜냐면 자, 제가 이걸 갖다가 편집할 수도 있는데 서울대 걸 그대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조금 이따 보시는 것도 그냥 교육부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면 신문기사 보시고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원천을 가서 보셔야 돼요. 꼭. 안 그러면은 신문기사를 한번 걸러낸 거기 때문에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부모님도 더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제가 편집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요 경고창이 그대로 가져오는 이유가 이들이 얘기하는 게 터시안 안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곡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종합평가하세요. 영역별로 독서활동에 몇 점, 뭐 수상활동에 몇 점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 그냥 대충 이런 느낌 아닐까 뭐 이렇게 체크된 거지 항목별 점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걸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애인지 어필할 수가 있어야지 어떤 하나 좋다고 그게 절대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어요. 왜 특목고가 올해 강세가 될 수밖에 없냐면 서울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작년부터 하고 앉아있어요. 얘기 들으셨죠? 뭐 서울대에서 예체능 과목도 이제 뭐 심사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든가 공인영어 점수 안 받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발표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내 학교에 대한 기록을 보라고 하니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기록은 말고 학교 기록만 보려고 하니까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통해서 이 학생의 우수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학교에서 뭔가 열심히 한 게 많았을 때 이 아이의 우수성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한 활동이 많으려면 결국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학교 프로그램이 우수한지 아닌지. 특목고가 올해 강세를 띨 수 있었던 건 사실 그거예요. 저한테 예를 들면 경기고가지고 용인외고 중에 어떤 게 나와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왜? 그들이요 예를 들면요 용인외고가 올해 입시 대박 쳤죠? 그럼 다른 학교가 안 할 것 같으십니까? 다 따라합니다. 타이틀만 다르지 하는 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애들한테 너한테 맞는 학교를 찾아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갈 수 있는 학교 가서 하는 게 별 차이 없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재단이 돈이 많으면 투자되는 금액이 많고요. 제가 경기고 설명회 가서 경기고 입시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저희 학교 재단이 대교잖아요. 저희 이번 대교 재단 전입금이 10억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이 정도 투자하는 학교 저희밖에 없습니다. 얘기하시는데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현대청운고 아시죠? 여기서 잘 안 하시잖아요. 거기를 갔어요. 현대청운고 얘기 듣고 이제 천안국일고 천안국일고 하나잖아요. 천안국일고에서 조심스럽게 충청도 사투리 느리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는요 그냥 이제 재단이 하나인 걸 아실 거고요. 이제 저희 하나에서 많이 투자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50억 정도. 그러니까 재단이 있는 학교들은요 거기서 금액을 꼭 밝혀요. 근데 재단이 아닌 학교는 그냥 프로그램만 밝히죠. 요건 차이인 거예요. 그 정도 차이면 하는 건 다 해요. 왜? 그거 해야 붙는다는데. 경기고 교장선생님 대놓고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 우리 학교는 서울대 입시를 서울대 합격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세팅했습니다. 대놓고. 애들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그러시는데 경기고 들어간 애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진짜 맨날 그런데요. 그분이 바뀌신 지 이제 2년 차인데 그래가지고 올해 경기고를 대박을 쳤어요. 입시를. 대놓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래도 교육계에 계시는 분인데 대놓고 우리는 서울대 입시 목숨 걸고 합격 프로그램을 다 세팅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 많이 보냈어요. 그럼 도대체 합격 프로그램이 뭐가 우수한 거냐? 제가 경기외고 합격 프로그램을 일단은 보기가 편하니까 샘플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얘네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름은 잘 있어요. 레인보우 7.7 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있어요? 독서, 동아리, 연구, 언어, 봉사, 자기관리, 일체 1, 2에 있고 사회과, 과학과 이걸 무슨 얘기냐면 독서 활동에 관련된 거는 과학과 관련 선생님들이 오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즉 과목별 선생님들 있잖아요. 부서별로 모아서 진행한 게 있는데 이게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경기외고 브로셔에 나와 있는 건데 이 7가지의 이게 있는데 7가지를 다 달성하게 되면 경기외고에서 금장이라는 걸 줍니다. 금장. 만약에 한 개 부족하면 은장, 뭐 2개 부족하면 동장 이렇게 주는데 동장 아니고 동장 주는데 작년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쓴 거죠. 생활고가 있으니까 경기외고 금장 수상 하나 딱 있으니까 교수들이 물어보는 거. 이게 뭐냐? 저희 경기외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야? 학교 저기 뭐야? 소개하고 책자 가져와. 맞네. 그래서 네가 금장이야? 예. 저희 졸업생 270명 중에 금장 탄학생이 10명밖에 없는 중에 제가 한 거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붙어오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서울대 입시 얘기하신 건데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대놓고 얘기하시는 게 너무 적나라해서 사실 좀 그런 게 여기 언어 능력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이외의 외부 기록을 기록한다고 했다? 기록 못한다. 근데 교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록 못하겠으니까 기록하지요. 그러시면 하시는 얘기가 저희 학교에서 이 언어능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금장 받는 학생은 예를 들면 템스 900점 이상, 토플 몇 점 이상입니다. 그거 다운로 금장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토플 점수 몇 점, 테스트 점수 몇 점이라고 기록을 할 수가 없는데 경기예고 언어능력 1등급은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기록이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학교 소개서에다가 경기예고에 레이고 있는데 중에 언어능력 1등급은 이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하는 학생들이 보통 받는 등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성적은 간접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다 살필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하시는데 야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학교에서 모이고 하시고 그분이 되신 다음에 경기예고 재학생 졸업생 200명의 학생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와주면서 교장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느 게 미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분이 좀 젊으세요. 교장 치고 그 자기는 젊어서 된다고 나중에 경기예고 설명을 한번 가보세요. 되게 웃기신 분인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었을 때는 걱정되는 거죠. 아, 지금 성적 말고 다른 걸 봐서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뭐래든지가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뭔가 애들이 할 수 있게 동아리도 제공해주고 뭐 이제 뭐 대회도 좀 열어주고 기회를 많이 부여했을 때 애들이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할 수 있는 건 맨날 해봤자 그 반장 하나밖에 더 있으니까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 학교에서 이걸 진행하기 힘든 게 돈 들어가요. 이거 하려면. 동아리 같은 거 하게 되면요. 얘네 이제 뭐 애들 5명 이상 모여가지고 저 이런 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외국에서 강사 섭외가지고 데리고 오거든요. 그거 다 돈이잖아요. 학비가 비싸긴 하지만 다 돈인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입시 트렌드가 이거예요. 성적 못 믿겠으니 성적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확인하고 싶다. 이건데 성적 말고 다른 걸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 학생이 학교 생활 자체를 학생으로서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고등학교 생활을 본다는 건데 유익하고 좋은 고등학교 생활을 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학교 합격하고 합격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갈려버린다고 하니까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비중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가셔도 특목고 가셔도 나름의 방법이 있으면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버리니까 제가 자신있게 오늘 특목고 안 가셔도 돼 이걸 말을 붙이지 못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고를 가신다고 하면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 그게 전화위복이죠. 뭐냐면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웃으시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그 허탈한 웃음에 자, 그럼 1 챕터 1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대학교 트렌드는 뭐다? 성적 말고 비교과적 활동도 이제는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합격과 불합격은 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달린 게 좀 영향이 커졌다. 그걸 확인하면 특목고 가야 될 이유가 이제는 좀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특목이다. 그러면 그걸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갑니까? 그거죠? 어떻게 하면 갑니까? 어떻게 준비하나인데 첫 번째가 저희가 제출하는 1차 서류가 내신 성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신 성적이 올해 바뀌셨죠?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자료집의 17페이지를 보시면 전국 17개 시도 과목별 평균 점수 변화 중에 영어와 수학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영어 같은 경우 경기도가 9위에 기록을 하는데 상대평가, 즉 4%, 11% 고등급제를 하던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지금 졸업한 애들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고1인 아이들, 고1 아이들의 영어 평균 점수는 경기도가 64.9였습니다. 근데 현재 중3 애들 있죠? 현재 중3 애들도 상대평가 A, B, C, D로 바뀌니까 경기도 전체 영어 평균 점수가 1.8점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일까요? 쉬워졌다는 얘기일까요? 시험이 좀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수학 보시면 17교 중에 영어는 경기도가 9위였는데 수학은 증가율이 6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 중3보다 올해 중3 애들이 시험 문제가 많이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그거를 경기권이 아니라 이제 안산시로 제가 따위했습니다. 왼쪽이 순위대로라면 오른쪽이 안산시 학교들은 그냥 이것도 순위대로 했는데 일단 영어입니다. 영어 성적인데 29개 안산시 학교 중에서 보실게요. 일단은 와동중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작년 중3과 올해 중3의 차이가 내신 평균 점수 9.4 올라갑니다. 모든 아이가 9.4점을 더 맞을 정도면 난이도가 진짜 확 쉬워진 거죠. 근데 맨 끝에 29위 하고 있는 대구중 같은 경우는 10.1이 떨어졌습니다. 이 학교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해양중, 양지중이 있는데 해양중에 15위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해양중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죠. 0.1이니까. 양지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3이니까 오히려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작년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영어 시험 점수가 어려워졌다라면 90점 이상 학생들이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다는 얘기겠죠. 좀 이따 뒤에 퍼센테이지를 기록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수학 점수 같은 맥락 보시면은 역시 원동중학교가 수학이 10.5가 올라갈 정도로 쉬워졌고요. 대부중은 뭐 영어 수학 둘 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 그 수치를 확인하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2013학년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합격생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합격생 아니 수치가 왜 안 올라갔어요. 재작년 합격생 숫자인데 보시면 세 번째 있는 별망중학교 같은 경우가 자사고, 즉 동사고 얘기하는 거였죠. 10명 보냈습니다. 2.4% 보냈네요. 저기 중간쯤 하시면 양지중학교가 있는데 동사고 20명 보냈습니다. 4.3% 갔어요. 외고 4명 가고 중앙중학교가 18명 보냈습니다. 3.7%라고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보시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과 특목고 진학 성적을 조금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퍼센테이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인원수 많은 학교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예를 들면 안산시에서 사실 학교 시험 문제 난이도가 제일 까다로운 학교가 저희 영어로 따졌을 때 지금 어디를 따지냐면 해양을 따졌다. 해양하고 양재. 근데 동사고에 올해 입학한 아이들이 갔다 와서 저한테 이제 놀러와서 그리고 수능이나 놀러왔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한 마디 들었는데 선생님 저희 학교에요 시험 봤으니까 해양중학교 애들은요 2자릿수예요 다. 3자릿수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학교 내에 해양중끼리 있었을 때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진학교 시험이니까 당연한 게 보고 봤던 건데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애들이 믹스가 돼버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에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평촌 애들 보고 분당 애들 보거든요. 사실 동사고 상위 클래스는 평촌 애들이 좀 많이 따요. 근데 해양중학교 애들이 3자릿수 너무 많이 먹게 되시.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을 때 몰랐는데 섞여버리니까 이게 학교의 경쟁력이 중학교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점수 가지고 이거 공부 잘한다고 못한다고 평가하기 좀 힘들어요. 굳이 비교하시고 싶으시면 해양중 시험 문제를 거의 다 한번 풀어보시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급입니다. 등급. 자, 하나, 둘, 세 번째 가시면 별망중학교 있습니다. 별망중학교 현재 3학년 애들 영어 A 퍼센테이지가 21.1%입니다. 근데 수학이 8.1%예요. 이야. 영어는 5명 중에 1명이 A인데 수학은 10명 중에 1명도 A가 나오거든요. 격차가 좀 크죠. 예를 들면 저기 오른쪽 페이지 중간 보시면 성포중학교 있는데 성포중학교는 현재 중3 A가 영어가 9.5%밖에 안 돼요. 그치? 어떤 학교는 A를 준 애들이 작년에 A 받았던 애들이 20%가 넘어가는데 어떤 학교는 9.5%밖에 안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멸망 중에서는 이번에 외국 국제고 입시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20%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포중학교는 이번에 외국 국제고 입시를 쓸 수 있는 아이가 9.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A 준 거 가지고. 그럼 우리 학교 뭐야? 왜 이렇게 애들 안 보내려고 그래? 근데 그게 무조건 말씀드리지. 그 얘기는 뭐냐면 성포중학교 시험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하는 것도 문제고 저희가 꼭 뭐냐면 입학하는 일이 문제예요. 보시면 그 수치가 나오는데 뒤에 보시면 양지 같은 경우는 뒷페이지에 중간에 있는데 영어하고 수학 둘 다 한 2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그 24페이지 초지중학교가 밑에서 두 번째 초지중학교는 더 적어요. 현재 중3 영어 A 퍼센테이지 비율이 작년에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가 많은 학교인데 쉽게 얘기하면 올해 그 학교 중3 애들이 외국 국제고 쓰겠다고 달려든 애가 좀 많을 거고요. 적은 애들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평균 퍼센테이지가 23% 정도 나오거든요. A가. 그러니까 작년 23%면 등급으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은 3등급이에요. 근데 옛날로 따지면 3등급을 외국 국제고 쓰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는 3등급까지 전부 다 A가 되버리기 때문에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지원자 수는 늘 거고 경쟁률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들도 지금 고민하는 게 사실 지금쯤이면 학교 설명회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쯤이면 이번 연도 입시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가안이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야 돼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왜냐? 자기들도 고통스러워. 왜? 이거 가지고 도대체 1.5m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요. 1.5m. 그나마 이제 외국 국제고가 3학년 때 구조조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3학년 때 A를 했으면 교육부 연구 발표로는 2학년, 3학년 둘 다 A 했을 경우에는 올 A 나온 애들이
1.5배수를 절대 안 눌러주고 8배수까지 뽑아야지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3학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뽑을까? 방법을 좀 알고. 그래서 입시한 아직도 결정 확정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큰 목소리 내지 못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려면 아이씨, 니네 외국 면허 취소해버린다. 이러면 이제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없어요. 언제까지 나올 거냐면 7월 말까지 나와요. 자, 그럼 일단 내신 성적에 대한 거 얘기 드렸고요. 근데 내신 성적이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기록과를 종합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소서 써야겠죠.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준비될지에 대한 준비 항목입니다. 그럼 내신은 사실 이미 나오셨잖아요. 자, 일단은 뭡니까? A는 유지하자. 2학년은 3학년은 외국 국제공부 구중급제이기 때문에 그냥 100이에요. 중간, 기말 100, 수행 100, 입기평가 100. 그 정도 생각하고 가야 4%라는 걸 거예요. 상황기록부 뒷부분에 좀 자기 말씀드리고요. 자기소개도 뒷부분에 말씀드리고요. 이 세 가지가 일단은 준비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보실 소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떤 학교도 발표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제가 빼올 수 있는 방법을 다 빼왔어요. 저처럼 한 10몇 군데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그리고 학교 관계자 만나시지 않는다면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애매한 것들입니다. 지금과 비밀입니다. 힘을 들어야 됩니다. 불안해요. 자, 지금 나가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냐에 대해서 학교에서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거는 1월 8일자에 발표된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비무치랍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그냥 자소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밖에 확인 못했어요. 저희가. 비하인드 자료가 있겠죠. 학교 관계자들에게만 발표된 자료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뭐냐면 원래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주지도서 학습전략 매뉴얼.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학교에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 주셨는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아직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빼냈어요. 이걸 이제 몇몇 관계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외모국제고가 A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죠? A인데 2학년 A고 3학년은 4%.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자사고 같은 경우 동사고는 2학년도 A, 3학년도 A 가는 거예요. 대신 과목이 5과목이 있죠. 그러니까 내신 변별력 약해서 이제 생기부를 본다는 얘기인데 여기부터 메모하시거나 기록하실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료집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페이지 32페이지 오시면 표지 다 올렸죠. 이게 그 참고 자료가 된 교육부 4개의 서류를 갖다가 제가 표지를 올립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이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 있지만 검색했을 때 다운받기 힘든 자료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걸 정리합니다. 필기하실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리하실 게 있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자, 뒷부분 보시면 33페이지죠. 페이지가 일단 보시면 A, B, C, D, E를 하게 되면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에 A는 40점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B, C, D 내려갈 때마다 몇 점씩? 4점씩 깎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보시면 3학년은 숙차 9등급제인데 1등급이 4%에서 40점, 2등급이 11%에서 38.4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산시 평균 영어 퍼센테이지 23%, 즉 3등급까지가 있다고. 3등급 했을 때가 몇 점 깎이냐면 지금 보시면 4.4점이 깎입니다. 9등급제일 때.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를 격차를 그 정도 비슷하게 4점을 줍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2학년 때 A에서 B를 떨어진 건 4점이나 훅 나가요. 근데 3학년 때 1등급에서 2등급 떨어진 건 지금 보시면 1.6점 깎여요. 그러니까 2학년 때 B가 떴다라면 사실 3학년 때 올 1등급 받아야지만 승산이 생길 수 있어요. 왜? A 퍼센테이지가 20% 넘어가요. 차라리 둘 다 A 받고 3학년 때 2등급 하나 뜨는 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보실 게 두 가지. 구체적으로 감점이 어떻게 되는지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고 자세한 것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뒷부분 보시면 자기주도학습 영역에 대해서 자소서 쓰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 잠깐 읽어볼게요.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써라. 지원 동기가 진로 계획도 써야 되고 밑에 보니까 인성 영역도 있네요. 다 합쳐서 자유 형식으로 1,500점.
전제 조건이 꿈과 끼입니다. 이번 교육에서 밀고 있는 트렌드가 유행어가 꿈과 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걸 꿈과 끼를 어떻게 쓰라는 거냐.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가소사로 작성해놓은 게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셔도 앞에 보셔도 됩니다. 이게 생활기록부의 원판이죠.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면접관들이 학교 담당자들이 생기부를 보고 이 각 영역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주목하는지. 자, 일단 면접관들은 여기에서 인적사항 다 확인 못합니다. 여기 왜? 누군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지 못하고 밑에 것만 보고 한 출신중학교도 보고. 그러니까 3번부터 보게 되니까 3번부터 이렇게 있는데 출결사항 같은 경우는요. 그냥 결석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대다수 아이가 크게 아프거나 뭐 하는 거 없으면 그냥 거의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출결 때문에 감점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크게 없어요. 근데 그 아까 형식 읽어보지 않지만 출결 중에서 무단자 붙는 건 무조건 주의입니다. 무단자. 자, 근데 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잘 모르시는 게 무단이 얘가 뭐 사춘기를 심하게 겪어서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런 건 무단인 줄 아시는데 그것만 무단이 아니라 부주의로 무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부장 애들 노트 걷어가지고 수행평가 체크하게 내자로 갖다 놔라고. 예? 갖다. 야, 거기 애들 프린트 5개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붙어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다 구별하고 분리하라고. 야, 알겠습니다. 도시락으로 막 해야 돼. 그렇죠? 하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막 다 선생님 다 했는데요. 봤더니 선생님 안 계세요. 좀 쳤네? 갔죠. 근데 3교육 선생님이 성격이 좀 이제 예민하시거든요. 갔는데 그러지요. 예? 아니 선생님이 수업시간 빼먹어서 그거 하라고 그랬어! 혼내시고 너 누가 어디 예의 없이 학생이 수업시간 말이야. 맞춰서 하라고 무단이야! 애가 억울해서 영어선생한테 갑니다. 근데 영어선생님이 약속했는데 야 임마 수업시간 됐으면 알아서 들어가야지. 어떻게 가서 피워? 이런 상황 안 생길 것 같으십니까?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작년에 동사고 면접 보는 학생이었는데요. 3학년이고 9월달 정도 됐으니까 사실 3학년 9월달 체육 시간에 수업하겠습니까? 이걸 놀라고 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CA 시간 하는데 얘가 원래 그 배드민턴만 했어요. 배드민턴만 가서 배드민턴을 쳐야 되니까 CA 할 때이죠. 근데 같은 운동장에서 하는 애들 봤더니 배드민턴 재미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래서 딱 축구반 애들 축구하는 거예요. 야 나도 껴줘 해가지고 열심히 축구했어요. 했는데 종이 딱 올리고 선생님이 부르고 야 배드민턴 뭐야 추석숙하게 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얘 어디 갔어? 아까 있었는데요? 야 이렇게 같은 말이지. 얘 가게 끝나고 오라고 그래. 갔어요. 선생님 너 어디 갔어? 운동장에 있었는데 뭐 했어? 축구했는데요. 야 인마 너 배드민턴에 누구 걸어서 오지 만들고 가래? 너 어디서 무단 처리됐어요. 무단 처리. 근데 그 아이가 그게 혼날까봐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담임한테도 얘기 안 하고 11월 때는 어디서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이 가서 그 체육쌤한테 빌고 어머니가 가서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됐어요. 실제 사건. 물론 다행히 그 학생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혼낼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주의사항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로 형상.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기록하신 것 중에 가장 의미 없는 게 있습니다. 독서, 음악 감상 이런 거. 그 다음 문제가 있죠. 학생은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학부모는 계속 검사. 참고로 이게 이제 맞으면 좋긴 한데요. 맞으면 좋긴 한데 안 맞았다고 그거 가지고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죠? 단 뭐냐면 꿈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생각 없이 아무거나 적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저거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면 좋은 거 뭐냐면요. 가급적이면 보세요. 왜 여기 있을까요? 얘랑 제목이 같은 진로의 형상.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장래망하고 관계성이 조금 전에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다 가산점도 아니면 그나마 좀 낫고 독서를 한다라도 독서라고 적지 마시고 어떤 책을 주로 읽는지 차라리 뭐 공상과학소설 읽기라든가 이렇게 좀 분야를 좀 세밀하게 나가시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적지 말고 조금 꾸준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인상이에요. 아까 출결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크잖아요.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얘가 어떤 아이구나라고 첫인상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얘네 이런 걸 꿈꾸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그 꿈에 관련된 걸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3학년과 이미 기록이 됐을 겁니다. 방학되기 전에 즉 종업식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작년 거는 못 바꾸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절대 못 바꿔요. 지나가신 거 밀어버리시고
올해 뭐라고 쓰여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생기부 열어보시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거 애가 적어서 내거든요. 애가 너무 착한 경우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 엄마는 나보고 늘 검사라고 하셨어. 검사를 엄마 학부모 진료면 검사를 적었는데 지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야. 디자인. 차라리 조금 꼼수를 부려서 나도 디자인은 엄마도 디자인 그냥 그렇게 맞춰버리면 그냥 한 마음이구나 라고 할 텐데 애가 너무 착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게 문제 삼지 않겠지만 아이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제가 첨삭을 합니다. 중3 생기부를 제가 특목고에 가고 싶은 아이들은 생기부를 다 받아서 제가 1시간, 2시간 면담을 했었는데 생기부가 적은 아이는 6페이지 정도 나오고요. 중3 생기부를 뽑았을 때 많이 나온 애가 한 10페이지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벌써 페이지가 차이가 나죠? 고등학교 생기부는요. 적게 나온 애는 10페이지 나오고요. 많이 나온 애는 30페이지 나오고요. 차별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교과부에서 오히려 생기부 지침이 좀 바뀌긴 했는데 첫 번째 그 양적 차이가 벌어진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 이거는 칸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 적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늘어나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를 학년마다 기록을 하죠. 진로활동 뭔지 아실 거고요. 봉사활동 뭔지 아실 거고요. 동아리활동도 알 것 같은데 자율활동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율활동이 뭔지 아시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자유롭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한 것들이 자율활동에 포함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의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들이 들어가시고요. 근데 생기부는 제가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도대체 어느 놈의 생기부가 잘 쓴 건지 도대체 판단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봅니다.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장래와 관련된 이 아이의 열정도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성실성,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인성적인 부분도 여기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 세분력이 있겠죠. 참고로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 처리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따로 시간이 기록이 되니까 회색 처리입니다. 이 옆에 아마 집에 가시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다수 부모님 양재중학교 부모님들은 여기 봉사활동 옆에 특기상이라는 데 뭐가 쓰여져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라면 다른 학교는 여기 쓰여있는 게 없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 생기부를 보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없는 분들은 없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인데 원래 규정은 뭐냐면 여기 봉사활동 한 것 중에 이 아이가 칭찬할 만한 특별한 봉사활동을 한 게 있으면 여기다 한 마디 더 적어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근데 양재중은 학교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무조건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양재중학교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애들보다 생기부가 한 페이지 이상 많습니다. 다른 학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이 생기부가 입시에 그다지 좌지우지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조금 우리 애들을 특목고 모이고 싶으시면 학교 차원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건 뭐 제가 가서 주장할 건 아니고 어머니들이 잘 듣고 어머니들이 가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응성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 다음 독서활동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앞에가 6번이었습니다. 6번. 이게 5번이죠. 5번인데 그 앞에 출발 보시면 3번이었어요. 4번 어디 갔을까요? 4번이 왜 없느냐? 4번이 아까 얘기드렸죠. 상장탄 거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빠진 거고요. 지금 6번에서 8번 넘어가죠. 7번 어디 갔을까요? 7번이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모 국제번호 성적도 따로 이제 종이 한 장에다 따로 적어가지고 확인서부터 따로까지 생기부장에다 성적은 아예 빠지고 부를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독서입니다. 독서 이건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생기부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서. 이게 상장탄가 어떻게 해요? 영재강당도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처럼 한거인데 어떻게 스펙을 적을 수가 없네요. 뭐 토익 점수도 있고 뭐 테스트 점수도 있고 한데 하나도 못 쓰면 어떻게 아까워서 괜히 했나 싶으신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소서에 적장에 녹였으면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빵 점수 돼요. 그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뭐 수학 선행을 고2 거 끝냈다.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데 뭘 적냐? 이런 거죠. 책을 읽는 수준이 달라지면 됩니다. 재미로 읽는 대수학의 이야기, 양자 물리학의 법칙, 아인슈타인 이런 책을 읽었다. 그러면은 굳이 그거 안 써도 여기에 만약에 들어간 책 목록이 영어 원서 소설이 쭉 들어가 있다. 그럼 굳이 테스트 점수 토플 점수 없어도 이 아이 우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왜? 생기부는 기록이죠. 일방적 기록입니다. 선생님들이 관찰합니다. 근데 이거는 애가 제출한 대로 들어가요. 이게 살릴 수 있는 단 주의하실 거. 책을 썼죠?
썼으면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지 못하고 쓰면 더 이제 난리 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솔직히 이거는 제가 이 시간에 오실 리가 없으니까 얘기드릴게요. 일단은 모 학교에서 이걸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는 9번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애가 많이 읽었는데 9번밖에 안 기록했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규정 없습니다. 학교 추천서도 아니면 기록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규정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그 기재 이름을 확인하면 그런 거 어떻게 읽은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단 그거 있어요. 어디 학교마다 관리 방법이 달라요. 써서 내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쓰라는 데도 있어요. 두 개 다 되긴 하는데 그 방법을 지켰을 때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교육부 정책하고 확인하시거나 교육부에 문의하시면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애가 읽은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2번밖에 안 됩니다. 5학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학교는 열 몇 번씩 쓰고 있는데 얘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거 그냥 믿고 2번밖에 안 썼다고 하는 벌써 차별을 갖고 그러는 거죠.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국민들이 조금 학교에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38페이지 자료 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별표를 칩니다. 38페이지가 아니라 저쪽에 지우는 같이 내용 38페이지가 아니라 40페이지 40페이지 별표 치세요. 40페이지에 별표 치시고 거기다가 적으세요. 자사고 40페이지에 자사고로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을게요. 자, 아까 생기부에서 4번 상장 탄 거 안 들어가고요. 7번에 성적 안 들어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40페이지 잘 보세요. 자사고입니다. 자사고는 일단 과목수가 많겠죠? 쭉 내려오시면은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방법을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일명 학교생활기록부 2에서 수상경력은 출력시 제외인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교과학습 발달자 성적 있는 7번 항목은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등 숫자를 제외하고 성취도, 즉 ABC만 출력할 수 있다. 그래놓고 출력 예시가 이제 밑에 보시면 일단 ABC가 나오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별표 치세요. 이게 가능합니다. 외고는 이게 안 들어가요. 자사고는 이게 살아났어요. 왜? 자사고가 난리 났습니다. ABC가 도대체 뭔 수법이라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하나 살려줄게. 이거 살려보세요. 여기서 관건이 생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통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고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고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가 포켓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쓰는 게 그 선생님들이 써준 것만 다른 게 또 있어요. 영재학교 여기 있고요. 방과학교 특별학교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 국제고사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자사고는 이 아이가 이걸 뭐랬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학교 방과후나 영재학교 학년들이 여기 기록됩니다. 몇 시간 이수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사고를 가시게 될 거면 사실 학교에서는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면서 이거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외국은 어차피 못 보니까 상관없다가 이게 지금 살아났어요. 작년까지 못 봐도 올해 살아났어요. 이게 지금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저희도 한 예측해요. 요건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동사모 생각하시면 여기에 뭐가 쓰여 있는지 만약에 우리 애가 뭐 홍보인데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담임하고 상담하셔서 기록할 수 있는 걸 살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일단 변수인데 자 여기서부터 하나 메모하셔야 돼요. 말씀드리면 뭐가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알아야지. 그쵸? 어떤 게 좋은 버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뭔지. 저희 재원생 이미 상담하셨던 분들은 저랑 얘기를 다 하시고 받아가셔서 이미 집에서 다 확인하시고 공부하셔서 시행을 하고 계신데 그쵸 어머니? 하고 계시죠? 요거 하나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겁니다. 자,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녹색창에 이렇게 검색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하시면 2014년도 버전의 PDF 파일 하나 다운받으실 텐데 이거 뭔지 알죠? 이게 뭐냐? 야, 학교 선생님들 말이야. 니네 생활기록부 쓸 때 이거 보고 이게 니네 매뉴얼이야. 이대로 써줘. 그러니까 교사들이 생기고 작성 지침을 배우는 매뉴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줘라.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다라고 이게 규정집이고 이게 예시북이고 다 있어요. 이게 한 200페이지, 100페이지 좀 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예시를 하나 보여요. 우리 국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 역사 선생님 뭐 써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예시, 이 예시가 베스트 버전일까요? 아니요. 이건 매뉴얼이잖아요. 베이직한 버전을 올려요. 베이직. 그냥 기본 올려줬는데 기본이 어떠냐? 할 말 없습니다. 사회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관한 논술형 수행평가에서 정확한 근거를 들어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며 우리 국토에서 독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영역, 경제,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 풀어가는 사고 과정에 창의적인 우수한 성적을 받고 야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선생님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게 이거 다운받으시면요 예시가 어마어마한 책을 200개 가까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록하시는 학생 뭐라고요? 학교 생활력도 기재요령 뭐라고요? 요거를 검색하셔서 교육과학기술부나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 생활기록부 이렇게 써지는 거야? 거기 관련 법규부터 예시부터 해설까지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다니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단 아는 척은 하지 마세요. 말이야 여기 이렇게 된데 왜 당신은 이거는 이제 힘들어져요. 추천서도 받아야 돼요. 적당히 돌려서 그건 이제 어머니 뭐 하시고 거기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면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한 학생의 똑같은 사회선생님이 적어주신 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얘 공부 잘하는 거. 이 차이를 어떻게 메꾸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차원에서 좀 나서 주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입시가 바뀐 거에 대한 대응이 솔직히 좀 늦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어필하시고 나서 주셔야 되고 혹시 이제 초등학교거나 아직 중학교 1학년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담임하고 많이 상담하시고 관리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얘기 안 해주시면 그냥 저러고 넘어가요. 딸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아 웬일이세요? 아 저희 애가 사회선생님이랑 무슨 문제가 있네요. 예? 왜 그러신데요? 아니 생활적으로 날씨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던데 애가 뭐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이걸 보고는 애가 문제가 있나 애가 선생님한테 뭐랬다 벌었나 걱정해서 전화했습니다. 아 제가 그분한테도 그냥 다이렉트 전화드리고 또 예의가 없잖아요. 그럼 아 그러세요?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 너 박 선생 그거 우리 반에 누가 알지? 예. 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아니 별거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어머니가 전화 오셨는데 말이야. 걔가 우리 반에서 외고 가려고 찍었을 때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되시나봐. 얘기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뭐 좀 더 써드리죠.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솔직히 저 학교에 있어봤지만 이거 쓰기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럼 이 멘트 보시면요. 세계 각 지역의 생활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며 지리학습 자료의 분석과 지표 공간에 대한 지리 개념 적용에 돋보임. 이거는 좋은 멘트예요. 그나마 왜 그러냐면 이 아이에 대해 쓴 거잖아요. 똑같은 멘트도 이렇게 바뀌면 달라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계 각 지역의 생활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지리학습 자료의 분석과 지표 공간에 대한 지리 개념 능력을 배움. 이거는 애가 잘했다는 건지 본인이 잘 가르쳤다는 건지 무슨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예시가 모든 아이가 동일하다면 이거는 멘트 써줘도 사실 크게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만을 살리는 예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뭡니까? 아까 같은 이런 예시는 이 학생만 한 거잖아요. 시행평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한 개인적인 예시가 들어갈수록 생기부가 파워가 있어집니다. 이건 근데 뭐냐면 잘 들으세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책자는 중고등학교용 책자예요. 왜 기재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거를 어머니들께서 공부하시면 오늘 진짜 큰 거 하나 가져가시거든요. 아 생활기록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왜? 생활기록부가 이만큼 이슈가 중요하대. 공부만 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력 관리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보시면 자소서가 있고요. 이 자소서에 대한 문제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자료집에 42페이지 보시면 나의 꿈깎기 인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는 보셨을 텐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나온 건 아마 보신 분이 잘 없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나 팁을 드리면 1500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항목이 하나 둘 셋 5개가 지원된 게 있고요. 인성 관련해가지고 5개가 있고요. 한 총 10개 정도 기록하라는 게 있죠.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500 나누기 10개 항목 하면 한 항목당 50자? 150자 정도? 그 중에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할 수 있거나 비중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늘리고 다른 부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써야 됩니다. 왜냐면 생긴 그 자료서 선택할 때 제가 그 애들의 초본을 받으면 일단 그냥 써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1000자고 뒷부분에 500자가 뭔가 나가다가
쓰라는 인성은 쓰지도 않는 촬영에서 끝나요. 그리고 글자도 다쳐진 거 다 써서 가져와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다 똑같아요. 그 개요의 작성이나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걸 사실 방법을 모르시니까 보시면은 글자 수만 채워지면 잘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웬만큼 똑똑한 아이들은 문장적으로 좀 웬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 쓰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진짜 여러 번 정독하시고 곱씹으셔야 돼요. 어떻게 드러낼 건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럼 만약에 이걸 효과적으로 준비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교과 영역에 대한 부분이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작년 입시가 끝나고 나서 벌써 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면접이나 자소서 영역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왜? 내신 비중이 좀 줄어들 테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자들이 이미 중요성 얘기하고 있고 학교 설명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직 학교 설명회를 안 가보셨으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한창 학교 설명회 접수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되는데 가서 보시면 꼭 얘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학교 설명회를 가실 거라면 중3 부모님들은 지금 한번 가시고 맨 마지막 설명회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회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못 가신다고 한다면 꼭 마지막 번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설명회는 이 전형 요항이 확정안이 발표된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 본인들이 자소서에서 보고 싶은 항목들을 마무리로 팁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명회는 꼭 가셔야지만 이 학교에서 이런 걸 더 선호하니까 이런 쪽을 좀 더 강조하면 되겠구나, 면접에서 어필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3 부모님이면 마지막 설명회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바쁘시면 제가 갔다 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합니다. 자, 그럼 키워드는 뭐냐면 자소서의 항목 첫 번째가 꿈과 끼였습니다. 자기 장래희망에 대한 건 있어야 될 겁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뒤에 이제 샘플이나 이런 것도 기록을 해드리긴 했지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학과라든가 장래희망 문제 때문에 본인이 말씀드린 이런 작업도 시행을 합니다. 지난 그저께인가요? 한 학생이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아이가 기자가 되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저랑 언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 수업을 받을 때 보통 이런 식의 책자를 만들어 진행합니다. 학과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학과에 합격했던 명문대 그 해당 학과에 합격했던 선배들이 중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들을 통해 합격했는지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계획을 잡는데 자료를 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콘서트죠. 했는데 그 아이가 최근에 수행평가인지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장래희망 관련된 걸 했었나 봐요. 근데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물론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 공부 태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숙제 늘리고 난이도 올리고 잔소리하고 다 소용없어요. 다 해봐요. 하고 싶은 거 생기면 그나마 좀 알겠어요.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를 드리면 초육과 중1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하실 게 이겁니다. 아이 장래희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시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시면 특목고 입시가 대다수학교는 중2부터 성적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하고 생기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하세요. 생기부를 꼭 들어가셔서 나이스 가셔서 한 학기에 최소 한 번, 언제?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방학하기 사이쯤에 생기부가 웬만한 항목이 그 학기에 해당 항목이 다 기록됐을 때 그때 좀 꼭 보시고 방학 들어가기 전에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건 담임하고 꼭 몇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왜냐면 종합식 때문에 생기부 놓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 중3 부모님이라면 하셔야 될 거는 실전적인 거니까 뭐 내신과 생기부 되게 신경 쓰겠지만 자소서와 면접에 대한 부분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희 준비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아이들이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했습니다. 학생 상담. 학생 상담에서 그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와 장래희망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이 한 명 한 명 대해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미 상담을 다 끝냈고 중3이 일단 희망을 거의 끝냈는데 아직 모집 상담 받았던 학생들이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이걸 보니까 생기부 관련 2학년부터 가질 거죠. 이제 2학년들이 상담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한 명 한 명 상담해서 하고 싶은 거 차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미리 말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한 다음에 뭘 하냐면 특목고 입시론 해가지고 설명회의 같은 거 해줘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원서이론인데 요 특목고 입시론에서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본인들이 보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자료집을 주고 학교별 설명이죠. 경비해보니 이런 인재를 정하고 이런 활동이 있고 이런 식의 입시 결과라고 보통 내신 컨단이 이랬어요. 이걸 이미 진행했었습니다. 해서 재원생뿐만 아니라 비재원생한테도 와서 듣게 했었고 이건 무료수업에서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일 개강이 될 건데 원서 작성법에 대한 걸 이제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서 작성법을 기억을 하고 원서 작성하려고 이제 블럭을 좀 모아봐야 막상 쓰려고 할 때 이런 게 부족하네? 부족한 걸 방학 때 해야겠다는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두 가지 다리가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원서란 이런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라는 얘기가 이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개강을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놨을 때 4번 수업해가지고 매일별로 원서에 대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되면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원서 첨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식으로 설명할 진행되고 지금 설명회가 이 타이밍이죠. 이게 현재 이 설명회도 예정은 돼 있는데 저희가 고민할 게 뭐냐면 각 학교에서 입시 확정안이 나오게 되면은 확정안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별차가 없으면 스케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생기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생 부모님들은 올해 원서 쓰시는 분들은 학교 가서 추천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추천서 받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따로 진행해야 되고요. 저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쪽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3이시면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몰아넣는 분들이 급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하셨던 거 잘 기억하시면서 요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왜 특목고에 가야 되느냐? 이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 때문에 갈 이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대학 입시에서 자주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은 내신 관리가 했습니다. 왜? A, B, C, D, J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안 되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부에서 활동 관리 진행이 필요합니다. 독서도 필요하고, 자율활동, 봉사활동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실 게 뭐냐면, 꿈에 대한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왜? 자소서 첫 항목이 꿈과 꿈입니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자소서에 잘 녹여내서 쓰려면 아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독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초육, 중1, 중2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게 꿈과 독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그것들을 가지고 생기부 관리하고 중3이 됐을 때 저것들을 자소서와 면접에 녹여내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서,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것들이 생기부. 아까 교육과학기술부나 이런 데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예요. 그걸 받아서 정독을 해보시고 비교해서 보시면서 아이 생기부를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고,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입니다. 아이랑 같이 하시면 고등학교 때지만 아이가 홀대할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3학년 되시면 자소서를 쓰시고 면접 대비까지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특목고 입시 때문에 가라고 말씀드리기 싫다고. 근데 잘 고민하고 간 아이들은 성적이 솔직히 높지는 않은데요. 망했다고 얘기해요. 행복하게 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신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간 거를 후회는 안 한대요. 네, 재밌다고 하고 아이들이 다르고 선생님이 다르다는 걸 기분을 체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추천할 수 있어요. 서울대 보내려고 특목고 보내시는 건 저는 별사 반대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고 학창시절을 좀 제대로 보내길 바라시는 분들이 그런 학생들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끌어주고 싶어서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 영화관이죠. 영화는 저희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는 아이와 함께 꿈길을 찾는 거를 저희가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모든 선생님이. 그래서 그 꿈길이 저희가 정성을 아이들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